네, 이번 주는 이 11월 FOMC 회의를 앞두고 연준 당국자들의 이 발언이 금지되는 블랙아웃 기간이죠. 이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3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전망치와 시장 영향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소영 뉴스캐스터가 국내 주요 기업들의 주가와 실적 발표 예정 정리해봤는데요. 박소영 캐스터, 실제로 어떤가요? 네, 먼저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낸 기업들 몇 곳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포스코케미칼이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 3분기 매출 1조 53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8%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818억 원으로 전년비 160% 증가하면서 두 분 모두 분기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습니다. 이번 호실적은 이 매출의 약 70%를 차지하는 배터리 소재 부문이 전년 동기 대비 283% 성장하면서 이를 이끌어낸 건데요. 양극재와 음극재의 판매량 확대와 이 판매 단가 상승이 성장을 견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3분기 리뷰 리포트를 내면서 목표가를 줄줄이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먼저 BNK 투자증권에서는 양음극재 비중이 빠르게 늘면서 이 철강 관련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룹사의 자원 투자로 IRA 시 경쟁력이 증가할 것이라고 보면서 목표가 26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 NH투자증권에서는요. 4분기에는 에너지 소재 부문의 호실적이 이어지면서 어닝 서프라이즈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 60% 올리면서 가장 높은 가격 27만 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케미칼 흐름도 보시면 실적 발표 전부터 시장의 기대 속에 주가는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10월 들어서 꾸준한 우상향 곡선을 그려왔는데요. 최근 외국인이 5거래일째 계속 사들이고 있는 가운데 어제는 실적을 발표한 후 4%가량 올랐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유입되는 가운데 현재 2.3% 오르면서 19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자 현미경 전문 업체 파크시스템즈도 체크해 보시죠. 지난 19일 장 마감 후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3분기 매출은 35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5% 늘어났고요. 영업이익은 138억 원으로 190%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3분기부터 이 디스플레이와 포토마스크에 적용하는 원자 현미경 등의 신규 매출이 늘었고 또 반도체 업황 불황에도 이에 사용되는 산업용 원자 현미경 비중이 70%로 웃돌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높아진 원달러 환율 도 수익성을 견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상상인 증권의 의견도 보시면요. 상반기 수주액의 실적 인식이 하반기에도 지속되면서 4분기에는 분기 최고 실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투자로 인한 신제품 효과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목표가 올려잡고 있습니다. 다음 SK증권의 의견도 보시면요. 역시 4분기에는 더 좋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향 리스크도 높지 않다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실적 발표를 앞둔 기업들 어떤 기업이 있습니까? 네, 이번 주에 S&P 500 기업 가운데 161곳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지난주에는 금융주들이 대부분이었다면 이번 주에는 이 빅테크뿐 아니라 대형 제조업과 유통업체들의 실적이 줄을 잇는데요. 먼저 오늘 국내에서는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하나와 신한 등이 장중에 성적표를 내놓은 가운데 이 KB금융은 장 마감 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현지 시간 25일은 코카콜라가 개장 전에 실적을 발표하고요. 그리고 장 마감 후 우리 시간으로는 26일 오전 6시께 IT 공룡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도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국내 IT주들의 투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26일 수요일에는 국내에서는 반도체 대표주 SK하이닉스가 3분기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실적은 소폭 줄어들 것이란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지만 오늘까지 3거래일째 빨간불 켜내면서 9만 5천 원 선까지 바짝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 삼성 SDI도 실적 기대감이 높은 종목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전지 부문의 수요가 높고 또 여기에 고환율 효과까지 볼 것이란 전망 속에 외국인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거래일째 빨간불 켜내면서 오늘도 오르고 있는데요. 실적 발표 후 차익 매물이 나올지 더 오를지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현지 시간 26일 수요일에는 메타가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지난 20일
목요일 스냅이 저조한 실적 전망을 내놓으면서 성장주들의 또 한 번 먹구름이 끼었었는데요. 성장주 맏형으로 불리는 메타가 어떤 전망을 제시할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27일 목요일 국내에서는 이 삼성전자가 실적을 확정하고요. 화장품주인 LG 생활건강도 성적표를 내놓을 전망입니다. 27일 목요일이 좀 미국에선 중요한 날이 될 텐데요. 시총 1위 애플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애널리스트들 사이에 아이폰 14의 성적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 실적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도 성적표를 공개하는데요. 상반기에는 손실을 잃었지만 이번에는 어떨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외 실적 발표 일정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미국과 한국의 이 기업 실적 발표까지 일정까지 알아봤습니다. 박소영 캐스터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실적 시즌 전망과 함께 우리 시장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주의 NH투자증권 연구위원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 이 국내 기업들 3분기 실적 시즌 본격화되고 있어요. 일각에서는 국내 대형주들 역성장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주가에 반영이 됐을까요? 아니면 따로 영향이 어떻게 보일까요? 일단은 지금 미국 실적 시즌이랑 이제 한국이 같이 진행되고 있는데 미국 실적 시즌이 굉장히 생각보다는 좀 양호하게 나타나면서 그 영향으로 좀 위험자산 신호라든가 아니면 외국인들 자금 유입이 좀 국내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저희는 국내 기업들의 실적 같은 경우는 3분기 그리고 이어서 4분기까지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예. 물론 미국도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지만 7, 8월 달 미국 소비가 좀 견조했기 때문에 이에 바탕으로 좀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내년도 가이더스나 4분기 같은 경우는 추가 하향 조정을 좀 열어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대형주 역시도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 흐름에 좀 크게 달라지지는 않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다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중에서도 하반기 좀 안정적으로 실적 기대되는 종목 어떤 게 있고 좀 관심 있는 종목, 업종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지금은 이익단에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매출단에서는 환율 효과로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이익을 얼마만큼 대응하느냐가 좀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물가와 금리가 전반적으로 올라오고 있고 임금도 올라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희가 이익단에서 좀 증가 기여율을 높이는 섹터가 이제 자동차, 은행, 조선, 2차 전지, 기계, 엔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들 섹터 같은 경우는 조금은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이 이익률의 편차가 굉장히 크게 벌어졌습니다. 잘하는 애들과 못하는 애들의 이제 편차가 굉장히 컸었는데 이제 조금씩 이 수익률의 편차가 계속 좁혀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 이익이 안 좋아지는 흐름으로 올해부터 좀 진입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에는 이 대형주의 수익률 장기 편차가 굉장히 좁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형주 같은 경우는 대형주의 흐름을 따라간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중형주 같은 경우는 지금 잘하는 기업과 못하는 기업의 이런 수익률, 이익률 편차가 크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대형주는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아지고 있는 시점이고 중형주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편차가 나뉘어지는 그림이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는 저희는 대형주보다는 중형주 투자가 조금 더 효과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미국 시장에서는 주요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가 줄줄이 이어지죠. 좀 실적 예상 어떻게 보시고 우리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네, 저희는 미국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은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업의 실적 전망치라든가 눈높이가 굉장히 가파르게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미국 같은 경우는 7, 8월 소비가 좀 견조했기 때문에 일단은 미국은 그래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기업들의 부채 같은 경우도 이미 많이 땡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만기가 2024년에 도래하고 있어서 이자 비용 같은 경우도 크게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채권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미국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 시즌 분위기는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추세적으로 이어지느냐를 봤을 때는 저희가 4분기라든가 내년 전망치의 하향 조정이 또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추세적으로 뭔가 상승 요인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하단을 좀 방어하는 수준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3년임 소식에 미국 증시에 상장됐던 이 중국 기업들 주가 상당히 많이 빠졌잖아요. 그리고 중화권 증시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나라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네, 저희는 이 중국 이슈가 지금 최근에 가장 큰 이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단기적으로 시진핑 3년임에 따라서 투자라든가 아니면 제로 코로나 정책 그리고 공동부유 이런 정책들로 인한 단기적인 이슈라고 보기는 어렵고 예. 저희는 중장기적으로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원래 개혁 개방을 통해서 이제 경제는 오픈되어 있었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의 흐름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조적으로 정책이 변하는 부분들은 좀 리스크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중국의 소비에 가장 큰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이 한국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요소는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 리스크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11월 FOMC도 앞두고 그렇다면 우리 시장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최근에 아무래도 실적이 생각보다 견조하면서 좀 주가 흐름이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일단 미국발 악재와 중국발 악재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고요. 또 수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모두 다 안 좋을 때는 한국의 수출도 개선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좀 보수적인 전략을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는 조금 더 바닥을 기다리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직은 이런 추매를 하기보다는 바닥을 좀 더 기다려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나마 이제 바닥이 나올 때쯤 아니면 주가가 하락할 때쯤 저희가 담아야 되는 업종을 본다면 저희는 여전히 이제 중형주나 대형주 내에서는 반도체 외의 업종을 좀 좋게 보고 있고요. 특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이익 기여율이 높은 엔터라든가 아니면 전기차라든가 이런 쪽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리오프닝 이런 테마 같은 경우는 좀 더 장기적으로 많이 빠졌을 땐 담아두는 전략이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11월까지 기다리되 그 이후에는 중형주 중심으로 살펴봐야 된다 말씀 주셨습니다. 조현주 NH투자증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